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준비한 3가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에서 정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승객들이 기차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중단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계단에 누워있는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까맣기 때문에 사진의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게 속 모습인데 정전이 되게 되면서 지금 안에 있는 점원들과 지금 손님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진이 한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의 사진인데요. 지금 신호등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는 사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장 윤재 초이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구 종말의 날 같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보도에 전력 설비주 강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장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산일전기가 13%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 가온전선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과 세명전기까지 일제히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신다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유의 정전 사태와 국가 인프라가 마비가 됐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월요일 낮에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 지하철, 엘리베이터, 철도, 공항,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멈추게 됐고요.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결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는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전력망의 30에서 60% 복구에만 수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망의 취약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프라 복구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점이 나타나 있는데요. 구조적인 취약성의 문제로 지적이 되게 되면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대대적인 차원의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력주 강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력 공급의 핵심인 송배전망, 특히 전선, 케이블, 변압기 등의 핵심 부품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됐고요. 전력망 복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선 전력 종목들, 이 종목들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오늘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삼성 KPMG에서 전력 인프라로 완성될 전기의 시대라는 보고서가 또 하필 발간이 됐습니다. 중요한 그래프 4가지만 한번 먼저 들고 와봤는데요.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순전력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신다면 계속해서 연평균 4% 이상씩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점이 점쳐지고 있고요. 2030년과 2050년만 비교를 하더라도 전기 비중을 쓰는 양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이 나타나 있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전력과 떼놓을 수가 없는 게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인데요.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의 전력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늘게 될 순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급등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지금 삼성 KPMG의 보고서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25년과 2027년에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연평균 약 4%씩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률이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고요. 주요 부분이 또 전기화되고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전력 수요는 그 전과 다르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체인별 주요 이슈는 어떨까라는 점은 발전과 그리고 송배전, 변전과 그리고 소비 부분으로 나누어 봤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그렇다면 미래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은 건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직류, 송배전, 변압기, 그리드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도 나타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전력설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점프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빨간불이 나타날 것인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과 어제의 시장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5% 반등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중심이 된 건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는 제약바이오 쪽이 약하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제약바이오군, 그 다음에 산업재군, 이런 쪽 종목들, 그 다음에 엔터 쪽도 강했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었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다가 유럽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 변압기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강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종목 강세 이렇게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시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늘 특히 강했던 종목 중에 비만 치료제 종목이 있다 보니까 네. 살 빼는 약 관련된 주가들은 잘 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유럽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비상 전력 문제가 다 생기다 보니까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식을 할 때 보면 안 놓쳐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은 하고 네. 이걸 실천을 못한 거죠. 주식할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른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뭐 변압기나 전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 있기도 했죠. 가깝게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추이를 봤을 때 자칫 뭐 이게 실적에 대해서 뭐 단기 피크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 보니까 빠져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뭐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좀 뭐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그 유럽의 이슈를 통해서 느낀 바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럽의 이슈가 어제 저녁에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을 솔직하게 저희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전력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가 먼저 한번 이쪽으로 불어닥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눌렸었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쪽 섹터를 지켜봐도 좋은 건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표면으로 봐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뭐 거의 신고가 목전에 있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LS 일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작을 했던 거는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좀 강했었는데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유럽의 뭐 전력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 그 기존에 예정되지 않은 수요 같은 경우가 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 원인에 대한 뭐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여기에 대해서 노후화된 송배전 설비 뭐 이런 요소라고 하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 추가로 반응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추가로 나오는 소식을 한번 봐야 되겠고, 워낙 주가들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 보니 뭐 이런 쪽들은 시세 연속성이 그래도 뭐 거래를 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전력설비 내에서는 송배전 쪽을 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생각을 해본 점은 종목을 찾아서 접근을 하기보다 계속 봐왔던 종목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으로 거의 뭐 신고가다 보니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좀 부담 없는 거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쪽이기는 해요. 네, 이런 쪽이기는 하다 보니 좀 뭐 시세 연속성이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 보고 계신 두 가지 종목은 효성중공업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한 차례 한번 눌린 바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점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이 두산퓨어셀과 태광입니다. 두산퓨어셀과 태광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는지 이유부터 한번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 에너지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업종으로는 산업재 쪽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세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쪽과 없는 쪽에 따라 종목을 택하고 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산퓨어셀이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지 태광이 있을지 어느 쪽을 손들어 주셨을까요? 저의 초이스 종목은 태광입니다. 네, 그러면 두산퓨어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을 비초이스더라도 좀 차트의 흐름이라던가 분명히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두산퓨어셀을 살펴보신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에너지란 게 부각이 될 때 종목들이 빠져 있으면 저점에서 강하게 오르곤 해요.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도 최근의 시세는 한 20% 좀 안 되게 그렇게 올라온 상황이고, 태양광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건 에너지, 뭐 수요, 공급 이걸 따져봐서 수요 같은 경우가 강하게 뒷받침되는 쪽 또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그 인구 밀도의 제품을 대입을 해봐서 그 밀도의 이제 한 50% 정도, 뭐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제품이 판매된 것에 대한 에너지원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나아요. 수소는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전기거든요. 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비교해 보면 수소차의 보급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지역에서 시범운행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쓰임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하면 수소 같은 경우는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이 저장할 수 있는 탱크 부분이거든요. 이걸 설치는 할 수는 있는데 뭐 약간의 폭발 위험성 그런 점도 있다 보니 위험도 그다음에 끌어주는 제품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이 움직일 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점은 이걸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앞단에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비초이스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두산퓨어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저점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님께서 집중해 주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소차와 전기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확장성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연속성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업황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포인트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게 피팅 밸브라고 해요. 하나의 소모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조선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뭐 미국에서 진행하는 LNG 프로젝트의 배관에도 쓰이게 돼요. 그러면 LNG 프로젝트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 이 수요는 그냥 가수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이거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우선 보는 거예요. 하반기 정도가 본격화 되는 거겠죠. 그런데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완성 조선사들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은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의 실적도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만약에 그 조선과 기자재가 실적이 동행한다라고 하면 자칫 여기에서 실적이 뭐 1분기, 2분기 단기 고점일 수는 있는데 그 조선 기자재와 조선 같은 경우는 동행하지 않고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이걸 두다 보니까 좋았던 실적이 나왔던 조선주들이 작년 3분기 뭐 좀 차별화는 있지만 3분기, 4분기, 1분기까지 좋아요 지금. 그러면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적어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이렇게 계속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을 할 게 1분기가 만약에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와요. 그러면 좀 뭐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주가는 또 때마침 조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고 정황상으로 팩트로 봤을 때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았고 시차는 6개월이고 그러면 1분기 실적도 긍정인데 이게 1분기보다는 2, 3분기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피팅, 그다음에 뭐 본행제 이런 쪽은 플레이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종목들 주가의 시차가 6개월 정도는 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분들 체크하신 것처럼 조선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차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태광 이런 종목들 조선기자재 쪽을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주가가 살짝 눌려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27,000원까지 반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감안을 해보면 한 뭐 6개월? 6개월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해보고 변수 없는 네. 가정을 해볼게요. 외부 변수가 없다는 가정에서 가격 조정은 잠시 뭐 조선을 플레이한다고 기자재 쪽을 비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올라간 면도 있다 보니까 뭐 글을 두고 차익 실현이 나온 면도 있는데, 가격 조정은 뭐 2만 원 초반대 이런 때는 나오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고, 실적으로 매 분기마다 보여준다라고 하면 정고점 수준은 네. 한 6개월 정도 기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6개월 정도 기간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2만 원 초반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진입 가능한 타점이다라는 점도 챙겨가시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는 태광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드리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올려주신 종목인데 RS 오토메이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19,445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RS 오토메이션 하면 뭐 ESS랑도 연관성이 있고 로봇이라던가 전기차 이런 쪽이랑도 다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갈만한 이슈는 많을 것 같은데 주가가 그다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로봇주들이 부각될 때 종목 같은 경우는 반응을 했었어요. 그게 올 초 같은 경우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었고 거기 더해져서 중간중간에 뭐 대기업과 협업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는 나곤 했어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핵심은 로봇 관련된 뭐 다관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1월에 10,000원대에서 이제 한 20,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주가 흐름 추이를 보면 계속 좀 고점을 못 높였거든요. 그쵸. 고점을 못 높이는 흐름이었고 대량 거래 같은 경우도 올 초 한번, 그 다음에 시세가 날 때, 이때는 추격하면 안 되는 거래겠죠. 이때 한번, 그 다음에 뒤에 발생한 거래 같은 경우가 4월 15일에 한번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단가 같은 경우가 위쪽에서 잡으신 단가잖아요. 19,450원 네. 이 정도라고 하면 요 정도 가격쯤인데 생각할 점은 이미 조금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단행을 했어야 되고 쉽게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종목이 지지를 받는 구간, 즉
반등에 대해서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시세가 났단 말이죠.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던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되반등이 나왔는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꺾여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선은 비중 조절은 필히 해줘야 돼요. 네. 필히. 예, 그랬다가 또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또 깼어요. 깨다가 운 좋게 이렇게 그 시세가 났던 부분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또 꺾여 내려왔단 말이죠. 예, 한 번, 두 번 정도 비슷하게 살려줬는데 또 되려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려를 할 점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확신이 있지 않은 종목이잖아요. 종목이 작기도 네. 하고 승부 볼 종목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슷한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4월 15일에 왔던 뭐 17,000원대 이런 반등이 운 좋게 나와줬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매도를 해주고 다시 타이밍을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려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뭐 로봇 관련해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게 구현해내든 우리나라가 먼저 뭔가를 만들어 내든 했을 때는 종목이 또 살려주는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언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번씩 소위 말해서 살려주는 흐름이 나타날 네. 때 좀 손실이 있더라도 매도를 해주는 게 낫고 그와 함께 우리 고려할 점은 종목이 시세가 나면서 거래가 터졌을 때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되려 빠져 있을 때 거래 처음 터질 때를 캐치해내는 게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쉽게 그 부분만 한번 기억을 하고 이걸 그냥 실행을 하시면 뭐 지금의 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이 만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정리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처럼 주가가 쉽사리 반등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특히 내 매수가가 고점 부근에 좀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도 반드시 기르셔야 된다라는 점을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해피님의 종목이고요. 모트렉스 14,600원에 7%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월 23일쯤에 자사주 매입 이런 소식이 있긴 했지만 주가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22년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하향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자동차도 요새 쉽사리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작년 정도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무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없으면 그런 상황인데 이게 목표가를 도출하기에는 앞단에 지금 산업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짜내서 목표가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예. 큰 의미가 없고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자 벌어진 일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14,600원에 그래서 거의 약 반토막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한 4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율주행단이 활성화되는 것, 뭐 그런 시기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네. 테스트를 또 해야 되겠죠. 그 정도일 텐데 그를 기다리면서 이거를 버텨가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 종목을 추가로 사느냐 아니면은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갈아타느냐인데요.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한번 태그를 해보면 여기에서 아예 작은 종목을 찾아서 보기보다 현대 오토웨버 이런 쪽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네. 편하기는 하다 보니까 뭐 실적이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뭐 10만 원 초반대 이 정도에서는 손실보다는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은 소위 말하는 손익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0% 손실을 7%의 비중으로 보고 있으면 이걸 뭐 100%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 계좌의 100%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한 4%가 안 돼요. 한 2, 3%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고. 예, 정리를 하고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뭐 10만 원 초반대 왔을 때는 7% 이렇게 사기보다 뭐 2, 30% 살 수 있는 뭐 그런 대응들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종목을 위해서 샀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무작정 보유할 게 아니라 손절이 빈번하면 그 손절에 대한 부분의 기준은 잘못된 건데 빈번하지 않는 기본적인 손절에 대한 그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식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모트렉스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고점에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들고 계신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기다리시고 이 종목을 선택하신 거라면 현대 오토에버 쪽으로 들어가셔서 교체를 통해서 10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백세만세님의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들고 계시네요. 노머스입니다. 27,000원 10%.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라는 깊은 상담 내용 올려주셨는데 오늘 이펙스라는 중국의 공연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또 부각을 받았고 한한령 해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엔터 종목이지만 약간은 다른 결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언제까지라는 점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죠. 뭐 이게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겠는데 굳이 그 판단보다 27,000원이라는 단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격이란 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뭐 조정이 나와서 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수익인 건 너무 축하드리지만 뭐 그 정도도 도래할 수 있는 가격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갭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보는 게 나아요. 뭐 10% 정도 그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시간을 투여한다라고 해요. 시계를 이렇게 늘려서 종목을 갖고 갈 때, 즉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장투에 들어가는 기준이 교과서적으로는 60일선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60일선 기준에 왔을 때 보던 종목 같은 경우가 언제나 올라가진 않아요. 한 번씩 뭐 시장 요인이든 종목 요인이든 가격 조정을 줄 때가 있는데 장투로 들어가는 기준은 교과서적으로는 60일선 기준을 잡아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네, 내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아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도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기준점을 세워본다면 60일선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운이 좋았지님의 종목입니다. 현대힘스 들고 계시고요. 17,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좀 움직이네요. 2만 원대 부근에서 좀 털고 나올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 종목 얘기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22,000원까지 갔다가 쭉 밀려 내려갔다가 요새는 좀 약간의 박스권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시는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예, 지금 시세가 났었던 주요한 가격대는 한 17,000원대. 근데 지금 단가가 17,500원. 뭐 네. 비슷한 가격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만 원대로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는 매도한다는 생각 갖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챙겨주고 전량 매도하고 다시 가격이 밀리면 좀 진입을 해주는 대응. 다만 만약에 2만 원대로 올라갔는데
거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종목이 2만 원대로 올라갈 때 터졌던 거래보다 막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뭐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임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박스권 행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챙겨가시면 어떨까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진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하이드 레인저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8,900원,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11% 들고 계시고요. 정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블루엠텍이 오늘 이슈 한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한데 의약품 자체에 후불 결제 서비스를 런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부터 또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서비스 런칭 효과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린 게 아쉽긴 한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 생각을 하나 해볼게. 요렇게 요 종목 같은 경우가 추세란 걸 만들어 가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2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2평 지지를 받으면서 가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 2평 뭐 5일선이든 이걸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정고에서 갈지는 몰라요. 예,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고 미리 이게 뭐 목표가들, 뭐 밸류에이션을 굳이 낸다라고 하면 이게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는 도출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갖고 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 도출이 되지 않는 종목이고 그러면 추세에 대한 강도, 주가가 얘기하는 것, 거래에 대한 흐름 이것만 보고 가격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18,900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계시다가 이번에 소위 말해서 살려주는 흐름이거든요. 네. 네, 살려주는 흐름이다 보니까 정고점 뭐 추세가 깨지면 뭐 단기평 이탈하면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 그때는 주저없이 우선은 저는 좀 매도해주는 대응이 낫다라는 걸 이 종목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든 공통적으로 그렇게 대응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블루엠텍 다음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 텐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02-325-8200번으로 직접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오렌지님의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55,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시장에서 좀 부각을 안 받은 지 꽤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볼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3월에 한번 좀 거래량이 많이 붙고 나서 그 이후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보통 종목을 택할 때는 시장 안에서 지금 종목을 택한 게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대부분 그런 쪽이에요. 종목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변두리 종목이잖아요. 55,100원은 단가가 약간 위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단가를 낮출 때의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같은 경우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단가보다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운 좋게 올라가면 계속 운에 기댈 수밖에 그쵸.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빠르게 사야 하는가, 가깝게 일정은 어떤 게 있는가, 네. 상용화는 어떤 식으로 몇 회에 된다라고 하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 기준에는 그게 없어요. 단지 주가가 빠진 거 그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라고 해봐요.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라고 하면
가격이 빠져서요. 그러면 아무도 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점은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을 택할 때 스스로나 누군가한테 설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 높은 설득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네. 단지 가격이 빠졌다라는 점이다 보니. 그러면 우리 또 들이댈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지지권, 이런 지지권, 많이 빠진 가격에서 반등 확률이 높은 가격. 근데 이거는 다만 그냥 차트적인 측면에서 풀어서 빠지면 어쩌죠? 여기에서 빠지면 또 손절을 할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대응책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를 받는 가격을 하나씩 찾아보면 뭐 4만 원 초반 이런 가격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타이밍이 최선인지라는 고민까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 쪽 자체가 지금은 답보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빠르게 추가 매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 많은 이유가 내 종목의 평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가까운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좀 없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의견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얀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신플랫폼 매수가는 16,100원,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본전까지는 볼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올해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고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슈 자체가 크게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별다른 기사는 안 나오거든요. 이 종목은 그냥 모멘텀으로 살아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요 시기들을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거래가 죽어서 단기평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이평이 붙는 시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횡보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16,1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사셨단 말이죠. 요 정도 구간. 그 전에 사셨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탈을 해준 상황에서 확인할 점은 뭐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들 가격으로 보면은 한 14,000원 초반대 이거를 거래 터지면서 깨면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가격대가 거래 터지면서 빠진다라는 거는 기존에 거래가 터지면서 위로 샀던 주체가 밑으로 팔면서 밑에 있던 가격대, 위에 있던 가격대 다 뭐 손절을 하는 경우죠. 네. 안 받아주는 경우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도 본전까지 올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낮고 생각할 수 없는 점은 판단하지 말고요. 확률이 높은 뭔가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터진 가격인 14,000원대 초반 이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종목처럼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의 그 매물대 자체를 지켜주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플랫폼 비중 5%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사님의 상담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페24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등불과 등대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수익권이신데 평단가가 57,000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살펴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요새 좀 안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2만 원대부터 지금 69,000원 고점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고 그냥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의 그 생활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소비를 할 때 그 소비에 대한 플랫폼, 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걸 추적하는 걸 개인적으로도 선호를 하는데 네. 구매를 할 때 보면 그 하나의 영상 매체 거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그렇죠. 뜨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쓰면은 쓸 수 있을 만큼 이제는 활성화가 돼 있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쓰는 주체들이 있는 거고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 이런 쪽은 계속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매수의 타이밍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분기 실적도 보겠죠. 시장에서. 근데 그 실적 안에서 일반적인 부분 외에 영상 플랫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실적이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목표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면 기준이 좀 모호하죠.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지금 그 새로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그 이상 올라오면 전고점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기대하고 보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의 실적 발표일을 체크해 보니까 5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24의 주가를 끌고 있는 그 핵심 모멘텀 자체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 카페24의 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는 건 유튜브로 인한 실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전고점 부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LS 머트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칠리소스님의 종목이고요. 12,000원 15%.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짧게는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거래 터졌다가 이때가 아마 막 그 전력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때였고 되려 그냥 밀렸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12,000원대에 도달했을 때는 좀 우선은 매도를 해주는 데는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종목이에요. 오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승 강도가 그만큼 약했다라는 건 시장에서 최선호주로 보지 않고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평단가랑 종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평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 내에서 대장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를 권하시는지 이사님 한마디만 좀 덧붙여 주시죠. 뭐 전력 쪽을 택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편한 HD 현대일렉트릭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초이스였던 기자재 쪽을 해보시는 게 또는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도 불편함은 이제 없어요. 1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 하이버 실적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 통해서 만약에 빠지면 종목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엔터 쪽이나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을 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교체를 살펴보신다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섹터 내에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조선 기자재나 엔터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반드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진단 9가지 종목을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은 거래일이 30일하고 2일밖에 2거래일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 관련해서 숫자가 나오고 반응할 수 있는 쪽 그다음에 5월달 넘어가서는 그때 이제 방산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좀 종목들이 흔들릴 때 그때 방산주를 사는 것도 실적에 대비한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종목들의 플레이들 그런 부분들 열고 충분히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시장의 중심에서 계속 보죠. 상대적으로 좀 다음 실적 같은 경우도 좋을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 진단을 원하실 것 같아서, 종목 픽을 원하실 것 같아서 이제 방산을 잘 보겠습니다라고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방산 쪽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가능한 종목이 어떤 쪽일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방산 쪽에서 이 종목 지금 보고 계시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다 보니까 그냥 보통 어떤 식으로 보는지 예를 들면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오늘 기준으로 요거를 분봉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아침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개장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매도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면 좀 사기에는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시초에 바로 시세가 안 나니까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일간 기준이랑 대입을 해보면 거의 이동평균선이랑 붙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매수를 하면 장중에도 한 2% 정도 수익은 좀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서 승부 거는 구간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구간을 활용하거나 이런 확률 높은 구간을 활용하는 게 더 나았고, 여기에서는 그냥 매매 정도 붙어주는 네, 그런 대응 방산주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아직 방산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안 됐잖아요. 네네. 실적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피크아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조선 종목들처럼 한 차례 더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나와봐야 네 알겠는데요. 나와봐야.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나오는 거 실적 나오고 나서 8일쯤이니까요. 8일. 네. 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실적을 앞두고 이사님과 함께 방산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오시는 날에 제가 방산 종목들 브리핑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하루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